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공포 이야기가 화제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공포썰은 원룸의 음산한 그림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수는 막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하여 서울에 있는 작은 원룸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방 한 칸짜리지만 직장과 가까워서 출퇴근이 편리했고 게다가 주변 임대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어서 망설임 없이 선택했습니다. 처음 이삿 날엔 고즈넉한 동네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늦은 밤에도 조용하고 길가에는 가로등이 은은하게 빛나 주변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삿짐 정리를 마치고 첫날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문득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방 안에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웅얼거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철수는 그냥 오래된 건물이라 소음이 심한가 보다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매일 밤 그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조금 더 크게, 어떤 날은 멀리서 들리는 듯했습니다. 며칠 후 철수는 후식으로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불을 켜는 순간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 지역이 조용해서 도로의 차 소리조차 잘 안 들리는데 마치 누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싸늘한 느낌. 불안해진 철수는 방을 꼼꼼히 살펴봤지만 아무런 이상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간신히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또다시 그 기이한 웅얼거림 소리가 들려왔고 이번에는 확실히 옆에서 들려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눈을 떴지만 방 안은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괜스레 불안을 느낀 철수는 핸드폰을 찾아 불빛을 비추어 방 안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저 자기 방일 뿐 평소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철수는 회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그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그 건물에는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실종되고 남편 혼자 그 집에 남아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남편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취를 감췄고 그 후로 그 집은 줄곧 여러 사람들에게 임대되었는데 오래 버티질 못하고 다들 금방 이사를 갔다는 것입니다. 해당 원룸에도 많은 입주자들이 있었지만 이상한 소리와 싸늘한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철수는 점점 그 글을 읽으면서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철수는 방의 구석구석을 다시 살펴보다가 한쪽 벽에서 아주 얕은 틈을 발견했습니다. 그 틈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자세히 보니 오래된 종이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여기를 떠나라, 여기는 나의 공간이다 라는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결국 김철수는 원룸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도 그 원룸은 여전히 임대 중이지만 철수에게는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철수는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을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낮음에도 어둡게 보이는 그 원룸의 작은 창문에서 무엇인가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대한민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떠돌고 있는 원룸의 음산한 그림자라는 공포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일 수도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내어 인터넷에 퍼뜨린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원룸에 대한 소문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부산의 하늘과 해안선이 보이는 작은 마을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자리 잡고 있었다. 이 폐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집이라 불리며 오랫동안 피해야 할 장소로 여겨져 왔다. 몇몇 호기심 많은 청년들이 모험 삼아 들어갔다가 기묘한 경험을 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이다. 유명한 이야기로는 몇 년 전 친구 5이 함께 귀신집 탐험에 나섰다가 벌어진 사건이 있다. 그들은 대학생이었고 모두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이었다. 여름방학 동안 부산에 놀러간 김에 유명한 귀신집을 둘러보기로 결정했다. 마을 어귀까지 도착한 그들은 상점에서 간단한 음료수와 간식을 산 후 폐가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울창한 숲을 통과해야 했다. 숲을 지나 폐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오래된 그 집이 생각보다 덜 무섭다고 느꼈다. 집 앞에 서서 그들은 한동안 사진을 찍고 서로 놀리며 긴장을 풀었다. 이윽고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폐가 안은 어둡고 썩은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곳곳에는 낡은 가구들과 깨진 유리 파편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을 감추고 더 깊이 들어갔다. 1층에는 거실과 부엌이 있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가까스로 이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갔다. 2층 복도에는 여러 개의 방문이 있었다. 몇몇은 걸쇠가 녹슬어 있었고 몇몇은 아예 없었다. 첫 번째 방을 열었을 때 곰팡내와 함께 쓸쓸한 방이 나타났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무표정하게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이 사진을 들여다보던 중 갑자기 한 친구가 뭔가 이상해 라고 말을 꺼냈다. 모든 사진에 한 명의 소녀가 눈을 감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곧 다른 방도 살펴보기로 했다. 두 번째 방은 쓰러진 피아노와 함께 적막감이 감돌았다. 피아노 건반 몇 개는 부서져 있었고 나머지 건반들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음침한 광택을 띠고 있었다. 그 순간 친구 중 한 명이 피아노를 툭 치자 낡은 건반에서 외마디 소리 같은 것이 흘러나왔다. 모두가 술렁였지만 곧 아무 일도 아니라고 넘기기로 했다.
그 다음 방은 오래된 침실이었다. 침대는 망가져 있었고 매트리스는 수년간의 먼지와 곰팡이에 눌려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부서진 의자가 놓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누군가 남긴 듯한 일기장이 있었다. 일기장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글자들과 그림들이 이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약간의 한글로 도와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들은 불안감을 느끼며 방을 나서 다시 복도로 나왔다. 그때였다. 복도 끝에 있는 유리창을 통해 마치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보이지 않는 시선에 신경 쓰인 그들은 서둘러 전등을 켜려고 했지만 전기는 이미 오래전에 끊긴 듯했다. 어스름한 달빛이 창을 통해 들어왔고 그걸로만 간신히 주위를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이제 집을 나서려 했다. 그 순간 계단 밑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마치 맨발로 바닥을 밟는 듯한 소리였다. 그들은 복도를 따라 급히 다른 계단을 찾아 내달렸다. 다행히도 다른 쪽으로 연결된 비상계단이 있었고 그들은 서둘러 그리로 향했다. 밖으로 나와 집에서 멀어졌을 때까지 그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모두가 숨을 고르고 한 친구가 거기 아무도 없었겠지? 라고 중얼거렸다. 그들은 모두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들은 모두 느끼고 있었다. 그곳 유리창 너머에 누군가가 있는 것을 그 후로 그들은 다짐했다. 그 일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언제나 그날의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페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새로운 모험을 찾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에 낡고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었다. 이곳은 한때 번성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며 인구도 줄고 건물은 세월의 흔적에 휩싸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흉흉한 소문이 돌던 곳이 있었는데 바로 단지의 맨 끝에 자리 잡고 있던 13층 건물이었다. 이 아파트는 이사 오려던 사람들조차 금세 떠나게 만든 몇 가지 기묘한 사건으로 악명이 높았다. 주민들은 종종 계단이 아닌 엘리베이터를 타야만 하는 이유를 들곤 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뭔가가 뒤따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몇몇 주민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발목을 잡는 듯한 느낌에 아찔한 경험을 했다. 아파트 7층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침입자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밤이 되면 복도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사람들이 나가보면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얼핏 곰팡이가 핀 듯한 빛바랜 흔적들이 남아있었다. 6개월 전 이 아파트에 대학생인 영훈이 새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휴학을 하고 한동안 조용히 공부에만 집중하고 싶던 그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월세에 끌려 이곳에 정착했다. 당시 아파트에 대한 소문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는 미신 따위는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이사 첫날부터 영훈은 밤에 잠드는 것이 쉽지 않았다. 자정이 넘은 시간 그의 귓가에는 누군가 발을 질질 끌며 걷는 소리와 함께 아주 낮은 목소리로 도와줘 라고 외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는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착각이라 여겼지만 그런 소리가 매일 밤 반복되자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하루는 아파트 관리소에 가서 이 기묘한 소음에 대해 문의했다. 그러나 관리인은 그저 미소 지으며 낡은 건물은 소리가 날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다. 되레 관리인은 그에게 이 아파트의 유령 이야기를 들어봤냐고 물었다. 7층에 어떤 여자가 이건 비밀이야. 자세한 건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아무튼 좀 조심하세요. 영훈은 더 이상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돌아왔다. 그날 밤은 유난히 더웠고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고 잠자리에 들었다.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잠에 들었는데 꿈에서 어떤 여자가 보였다. 창백한 얼굴에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는 불안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왔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래?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놀랍게도 꿈속의 영훈은 두려워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이 예전에 이 아파트에 살던 주민이었다고 했다. 시련의 아픔에 잠 못 이루던 어느 날 밤 그만 화를 참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게 되었다고 했다. 꿈에서 깨어난 영훈은 등골이 오싹했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때 방문이 쾅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얼른 일어나 불을 켰지만 방 안에는 그저 어수선한 침대와 창문이 열려 있을 뿐이었다. 며칠이 지나도록 불면증에 시달리던 영훈은 다시 꿈에서 본 여자를 떠올렸다. 그녀의 부탁대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이 소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다시 꿈을 꾸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 후로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는 그 여자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절망한 그녀는 이 아파트에서 끝내 슬픈 결말을 맞이했다고 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주길 원했을 뿐이었다. 영훈은 마지막으로 그 여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그의 곁에서는 기묘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겨울이 오고 눈이 내릴 때마다 영훈은 그날의 꿈을 떠올렸다.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따뜻한 감정이 피어오르곤 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에 퍼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 이후로도 이 아파트에서는 새로운 소문이 돌고 있지만 영훈이 경험한 이야기는 아직도 아파트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남아있다고 한다.